트럼프 취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도 트럼프 리스크 그리고 새롭게 정권이 바뀌는 시점이 온다면 자금을 한번 빼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양자에서도 분명히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권이 바뀐다는 것 그리고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 결국은 시장에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이제는 우리가 트럼프 시대를 맞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시대에서 앞으로 양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양자 분명히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과 실제 트럼프가 추진하는 방향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경제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양자 분야, 경제 분야 앞으로의 양자 주식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 시대를 준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짧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을 많이 받아 가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요즘 구독, 좋아요 많이들 안 눌러주시는 것 같은데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찍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쨌든 제가 매번 양자 영상을 찍어 드리는 만큼 매번 양자에 대한 설명 큐비트에 대한 설명, 기업에 대한 개요 이런 걸 매 영상마다 사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양자의 흐름, 양자의 주식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하는 예상을 하는 고런 영상이다 보니까요. 인사이트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의 영상은 저는 이제 주식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흐름을 예측하는 영상을 촬영을 할 것이다. 이 부분을 미리 좀 공지를 드리고 갈 테니까 이 부분은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양자 주식이 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성을 잡아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만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트럼프 취임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말 그대로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 조정에 대한 근거를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에 관련된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특히나 기술주, AI 관련된 그리고 양자 관련된 기업들이 데이마켓이죠. 그리고 애프터마켓이기도 하죠. 시간 외 거래에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앞으로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특히나 1기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공격적인 지원 그리고 규제를 풀고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데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트럼프가 이번에 밀고 있는 가장 큰 기조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국채를 해결을 하겠다. 국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부채를 해결하겠다. 자 그리고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것인데 자 보편 관세 때문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낮게 잡았습니다. 요런 내용들이 지금 은행들에서 어느 정도 예측 예상치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2.7%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거기 추가적으로 보편 관세를 하게 됐을 때는 0.3%까지 감소를 하겠다. 자 그러면서 2.4% 얘기가 나왔는데 자 우리나라가 얼마 전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1% 후반대를 도달했을 때 굉장히 심각하다. 2% 초반대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2.3 굉장히 좋지 못한 수치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때문에 '보편 관세에 대한 공포감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겠습니다. '에이 설마 이런 보편 관세를 하겠어?' 라에 대한 라는 좀 우려감도 많지만 실제로 뭐 근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 보면요. 자 프레지던트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동안 어땠냐?"라고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좋지 못하다."에 대한 응답 결과가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페더럴 뎁트 미국의 채무를 늘려놨다. 자 그리고 텍스 세금 관련된 문제도 개판이었다. 이코노미 경제도 망쳐놨다. 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페더럴 뎁트가 가장 부정적인 결과로 나왔는데요. 요게 미국의 부채를 가장 많이 늘려놔서 이 부채 관련된 정책을 굉장히 못 펼쳤다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자 근데 이번 트럼프의 가장 당선의 큰 공약 중에 하나가 미국 부채를 해소하겠다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보편 관세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을 겨냥한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관세를 많이 받아내면서 이걸로 어느 정도 국채를 갚아 나가겠다.
이렇게 나가니까 시진핑 입장에선 요거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하는 게 아니라 부주석을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을 시킵니다. 둘 간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보편 관세를 전 세계에 매겨 주게 되면 '관세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기존의 물건값에 관세만큼 오히려 더 비싸게 팔겠죠, 수출을 할 때. 기업 입장에서 관세 때문에 손해 보면서 팔 수는 없잖아요. 관세가 붙어서 더 비싸게 팔게 되면 미국은 오히려 더 비싸게 물건을 사게 되는, 수입하게 되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기도 했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싸움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관세, 그럴 수 있죠. 보편 관세 나올 수 있겠는데 결국 여기서 핵심은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에 있거든요. 어쨌든 경제는 경제고 양자의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맹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이런 첨단 기술을 유출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이었는데 이 부분에 중국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트럼프의 대표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양자 기술이라는 AI라는 미래 첨단 기술, 실제로 중국이 양자 관련해서 얼만큼 성장을 했는지, AI 관련해서 얼만큼 성장했는지는 일단 뭐 중국이 주장하는 바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이제는 반대로 투입된 금액, 투자금으로만 놓고 봤을 때, 요때 바이든 시대죠. 이걸 놓고 봤을 때 투입금이 굉장히 적거든요. 자 그러려면 미국이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데 중국은 계속해서 달아나겠죠.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AI뿐만 아니라 양자도 굉장히 중요한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AI는 심지어 엔비디아 대만 기업이잖아요. 미국 쪽에서도 그렇게 탐탁치 못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국 자체적으로 막아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쪽에 대한 견제,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국보다 더 높은 기술력,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조가 관세에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번에 트럼프 인사 등용을 보면 공격적으로 AI 그리고 양자 쪽을 좀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트위터의 임원이었던 스리람 크리슈난, 최근 들어 인도 출신 이 IT 관련된 인사들을 많이 등용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번에 인공지능 담당 정책 고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특징을 좀 보면요. 바이든 정부는 AI 규제를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 쪽으로 좀 풀어나갔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보고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데이터 센터 쪽에 투자가 많이 들어온 것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내용 쪼끔만 보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뭐 취임을 앞두고 쭉쭉쭉 갔는데 인공지능, 양자, 우주 분야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긍정적인 인물을 임명을 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1기 때 양자 관련해서 기관을 설립한 게 바로 트럼프입니다. 미국의 양자의 근간을 다진 인물이 바로 트럼프고 특히나 2020 년도에 10억 달러 1조 4,600억 원을 투자를 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흐지부지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살려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고요. 정책 전문가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자, 1기의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라는 거는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여기서 어느 정도 국가 차원에서 양자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국방부와 함께 양자 컴퓨터 개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에 좀 이목이 끌려서 그렇지 미국 공군 연구소와 계약을 한 가지 또 맺었습니다. 또 프로젝트 쪽에 지금 아이온큐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 양자를 좀 활용하려는 방안을 계속해서 좀 강구를 하고 있고 연구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보면요. 사실 이번에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뭐 분야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당장 양자가 활용이 되고 있는 분야를 두 가지만 고른다면 데이터
한마디로 경우의 수를 빠르게 계산해 주는 이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요게 슈퍼컴퓨터라면 컴퓨터가 되겠죠. 자 어쨌든 계산 분야에 좀 활용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 쪽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온큐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JP모건에서 아이온큐가 발표를 했었던 것이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나오는 미군 공군연구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하는 국방부 관련된 양자 컴퓨터 개발 이 부분은 계산 관련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속도 측면에 있어서 암호 해독이라든지 그리고 가상의 디지털 트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했을 때 가장 최적의 우리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거 보면은 막 도도도도 하면서 이제 미래를 보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들 이런 걸 양자 컴퓨터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미국 정부에서 정부 산하 기관에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주식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엔비디아가 맨 처음에 굉장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 센터 쪽에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는 차세대 전력 문제 관련된 부분들이 대두가 되겠죠. 자 실제로 SMR 관련된 부분이 "SMR이 미래 전력 해소의 유일한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 전력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부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전력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생산하든지 아니면 전기를 적게 쓰든지 효율적으로 쓰든지. 자 전자가 SMR이고요. 후자가 양자 컴퓨터입니다. 자 지금 AI 칩 어떻게 됐죠? 미국이 수출 안 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해외는 어떻게 외국에서 어떻게 이 칩을 얻어야 되냐면 데이터 센터를 미국 쪽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반도체를 미국 바깥으로 유출시키지 않는 선에서 미국 안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서 이 안에 데이터를 심습니다. 실제로 투자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미국 안에 데이터 센터가 점점 늘어날 예정입니다. 특히나 아랍에미리트 이번에 일본 손정희 회장이 전부 다 데이터 센터를 미국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쪽에 자연스럽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력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도 움직일 것이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기술 속도 측면이 아니라 전력을 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초전도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기 양자가 0이 되잖아요. 예. 저항이 0이 되잖아요. 온전하게 갖다 쓸 수 있잖아요. 효율적인 전기 활용 결국은 AI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해답지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아직까진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앞으로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기준금리 그리고 일본 기준금리가 있을 텐데요. 자 1월 23일부터 24일 사이에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이번에 인상이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자 일본이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이 인하를 하게 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일본이 올리고 미국이 동시에 내리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우리가 8 월에 있었던 아래 공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했다 그래서 양자 밀어줄 거야." 반드시 들어가지 마시고 요거 금리 일정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를 좀 길게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쪼끔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사실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이제 금리 인하를 저는 무조건적으로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특히나 트럼프가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봐요. 자 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중에 돈이 풀리고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라고 함은 가장 많이 올라갈 섹터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누가 뭐라 해도 양자겠죠. 그런데 이 얘기의 대전제는요. 결국 트럼프가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자 과연 내릴까요? 이번이 아니더라도 저는 다음에 그리고 올해 지금 은행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굉장히 좀 급하게 좀 확 내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아니요. 트럼프가 미국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자 앞서 봤던 것처럼 바이든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엄청나게 돈을 풀었죠, 시중에. 그러면서 이 하늘 색깔 막대로 된 게 미국 재정 적자 이 막대 그래프입니다. 적자를 많이 봐서 미국의 재정 부채 이 진한 파란색이 요렇게 상승을 하면서 요렇게 상승을 만들어 주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게 본인 임기 당시에 적자, 재정 굉장히 많이 건전성을 회복을 하면서 여기서 내려오면서 미국의 재정 부채가 감소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게 바이든이 이걸 바꿔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되는 현재 상황인데 그 방법으로 관세도 관세지만 미국 국채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금리를 낮춰야만 미국 국채를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자, 기준금리가 5.5에서 지금 4.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모아 놨을 거고 모을 예정일 거예요, 취임을 하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연에 4.5% 이자를 주던 게 4.0 밖에 안 줍니다. 자, 그리고 3.5, 3.0, 2.5 점점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존에 있었던 채권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되죠. 자, 여기 있는 4.5% 짜리 채권의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채권의 기준금리를 낮춰야 이 4.5 짜리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기존에 트럼프가 많이 모아 놨었던 국채를 비싸게 매도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이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관세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요. 결국은 채권 관련돼서 이 미국 국채 해소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트럼프가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능통하거든요. 자, 1월 달에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월 달에 내리겠죠. 6월 달에 내리겠죠. 결국은 금리 인하 시기로 갈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장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요 상승하는 요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 줄 거다라고 좀 보고요. 자, 일본이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미국은 금리를 내릴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양자의 상승 포인트는 이어져 나갈 거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1월 24 일을 기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월 24 일을 기점으로 매수를 들어갈 것이냐, 1월 29 일을 기점으로 매수를 들어갈 것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금리 인상 유무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앞으로의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의 흐름은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뭐라 말씀드렸죠? 투자가 활발해질 건데 이 투자가 활발해질 분야, 중국을 반드시 꺾어야 할 분야 역시나 양자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잡기 위해서 미국 쪽에 투자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임명한 인물들이 양자의 공격적인 정책을 완화해 주고 새롭게 우호적인 정책을 만들어 주겠죠. 자, 이런 흐름들만 놓고 보게 됐을 때 양자는요, 이제 단순하게 짧게 그냥 상승을 만들어 주는 그런 섹터는 사실 지났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최근에 많이 우리가 봤었던 거는 아이온큐가 요렇게 급속도로 상승을 했었던 흐름들을 기대를 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런 상승보다는 좀 완만한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앞으로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트럼프 임기 내에 내지는 뭐 연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화당 그대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임기 내에 그냥 쭉 길게 놓고 보는 천천히 담아가는 그런 테마로 그런 섹터로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섹터와 테마의 차이를 좀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요거는 제가 좀 논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섹터 그리고 테마 어떻게 좀 분류를 하냐면요. 섹터는 돈이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돈을 버는 업종이라는 뜻이고요. 테마는 우리가 정치 테마, 코로나 테마 이렇게 테마라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어떤 하나의 목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을 묶어 놓은 걸 테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양자 테마라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자, 한마디로 트럼프 시대를 지나가면서 양자는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섹터로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금 테슬라에 이어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이온큐인데 시가총액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 하잖아요. 이걸로 굉장히 많이 좀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재작년에 가장 많이 샀고요, 우리나라가. 엔비디아 작년에 가장 많이 샀습니다. 우리나라가요, 투자의 민족 아닙니까? 가장 똑똑한 민족이고요. 가장 똑똑한 국민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선택한 기업과 섹터가 양자입니다. 양자 똑똑한 사람들이 양자를 샀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오 내년에 정말 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무슨 뭐 국장
장소가 국장이 아니다. 아이온큐 샀으니까 아이온큐가 국장이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는 우리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양자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되고요.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금리 안 떨어지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때 담아갈 용기가 있어야죠.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 지식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만 올라간다라는 걸 알아야만 아래에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싸다라는 걸 알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도 찾아보시고 양자도 많이 공부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의 양자 투자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공부 박프로와 함께 많이들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양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양자의 흐름들 체크 계속해서 하시고 공격적인 투자 뭐 수비적인 투자 전부 다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돈을 벌어 갈지 그 확신을 양자에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 올리는 영상들 많이들 챙겨 주시면서 앞으로의 흐름들 함께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추가적인 속보들은 주식 공부방 통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미국 주식 공부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미국 주식에 사실 관심은 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ETF를 사야 되는지, 어떤 계좌를 활용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좀 고민하다가 늦춰지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 공부방 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하고는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계좌 개설 어떻게 하는지 이 세금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증권사를 활용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분들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는지 ETF를 사야 되나 종목을 사야 되나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주식 공부방 2방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식 공부방 입장 방법은 1668-5284번 제가 수신 전용 번호로 이렇게 하나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1668-5284번 제가 수신만 가능한 번호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활용 용도 빼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구독자 분들이라면 모두 다 무료로 공부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하는 분이냐 자기소개를 좀 굉장히 늦게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이 그냥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저도 제 증을 걸고 문제가 생기면 제 증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482분과 함께하는 요 박준영 자문역이라고 돼 있죠. 자산 운용사로서 자문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많이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 많이들 좀 물어보실 수 있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서 뭘 하느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당연하게도 뭐 일론 머스크 관련된 요 내용들도 공부방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요런 이야기들 뭐 미고비 얘기도 있고 배터리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단순하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얘기가 나오는 중에 350%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들어오셔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굉장히 또 떠올랐을 때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드렸었는데 요 아이온큐도 여러분들 또 양자 컴퓨팅 또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3배 가까운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주제 그리고 나오고 있는 논쟁거리 호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정직하게 좀 반영이 되는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또 시장이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여러분 요거 참여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고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테슬라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많이 올라봐야 $1000 가봐야 뭐 2배 아닌가요? 1년 동안 2배? 이럴 바엔 그냥 국장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는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보고서로서 좀 살만한 종목들,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들 분석 보고서들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또 시황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좀 미국 시장이 돌아갔는지 지금 뭐 미국 경제 지표가 어떤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일이 찾아보면 귀찮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주식 공부방에서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는 분, 미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모두 다 참여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항상 고점이다라는 소리를 10년 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고점인 것 같죠? 내년이 고점, 내년 되면 또 작년에 살 걸, 내후년 되면 작년에 살 걸. 사실 미국 주식은 시작을 할 거라면 가장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려도 나스닥에 물리라는 얘기가 있죠. 결국은 전 세계에 돈이 몰리는 시장이 미국 시장 나스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는데 하는 법을 몰라서 하는 시대는 사실 이미 지나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를 만나셨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 들어오셔서 도움들 많이들 받으시고 앞으로 어떤 기업을 좀 사야 되는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좀 미국 시장을 또 배워가는데도 실제로 이렇게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올랐는데 국내 시장에 테슬라 관련주가 뭐가 있어? 이게 아니라 테슬라에 직접 투자하는 또 새로운 또 주식 투자의 이면 국내장에서 너무 많이 되어서 나 주식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을 하면서 매일매일 좀 수익이 쌓여가는 느낌에 좀 다시 한번 좀 주식의 재미를 느꼈어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한 번씩은 안 해보신 분들은 뭐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랑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거, 내가 미국 주식을 할 줄 몰라서 한국 주식을 하는 것만큼 사실 가장 손해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반드시 제가 준비해 놓은 공부방 반드시 꼭 한 번씩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무심양면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8-5284번으로 공부방 문자 남겨주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